너 인생 좀 복잡해진다. 근데 제가 춘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혹시 난장에서 버들이라는 분을 만나거든. 그분 가랑이라도 잡고 네가 버텨라. 네가 각설이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팀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고 이러다가 우연찮게 들레를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춘삼이를 만나지 말고, 내가 춘삼인데 춘삼이를 만나지 말고 버들이라는 그 여자 각설이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거들랑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매달려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유명세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안 먹히지만은 그때는 좀 유명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레가 저한테 좀 반했어요. 야, 저런 각설이가 진짜 각설이구나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춘삼이가 된 걸 알았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우연찮게 둘이 만나게 됩니다. 버드님하고 들레하고 우연찮게 그 강원도 무슨 항태축제인가에서 우연찮게 만나요. 그래서 제 말을 기억하고, 아, 춘삼이 한다, 춘삼이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같이 팀이 아닌 다른 각설이한테 가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거의 셋이 다 먹여 살렸어요. 사실 들레, 저 버드님 셋이서 다른 팀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팀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욕심이 많으니까 너 욕심꾸러기, 나는 장난꾸러기, 너는 잠이 많으니까 잠꾸러기, 우리 꾸러기로 하자. 그래서 2명만 더 영입을 하자. 그래서 천도꾸러기, 그리고 또 무슨 꾸러기가 있죠? 말썽꾸러기, 이렇게 5명을 결성을 하자. 그래서 꾸러기가 탄생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카페 회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버드니 카페 1,500명 정도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시인데 감히 진짜 그때는 셋이서 찜질방에서 이렇게 자고 그랬습니다. 예, 찜질방에서 자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각설이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3명 4명씩 잡니다. 근데 지금 저희 꾸러기 팀은요, 한 명 여자들 둘 이렇게 방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 어차피 삶이 진짜 고생인데 그런 돈 아껴서 뭐하냐 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예. 다른 팀은요, 사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남들 짜장면 먹는데 진짜 좀 비싼 거 먹었다고 잘린 적도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거는 전파령하고 저하고, 예, 모 팀에서 일하다가 남들 다 짜장면 먹는데 잡탕밥 시켜 먹었다고 잘린 적도 있습니다. 예, 참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난장입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고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말했어요. 누나, 들레야, 나중에 봐라. 우리 콘서트도 할 것이고 우리 CF도 찍을 것이고 방송 출연도 우리 하게 될 거다. 진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들레도 그랬고 버드니 누나도 그랬어요. 개뿔이나 엿이나 많이 팔렸으면 쓰겠다. 일이나 많았으면 쓰겠다. 전혀 현실감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두 분에게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미래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고, 저도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에 말은 냈지만은, 근데 그게 현실화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버드님과 처음에는 5년만 딱 난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5년만 하고, 누나도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난장에서 버틸 수는 없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더 이상이 없잖아요. 버드님은 어찌 보면 더 이상이 없어요. 지금이 어찌 보면 최상입니다. 그래서 누나, 이쯤에서 그냥 누나 TV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이벤트만 하시오. 예, 지금 몸값이 웬만한 가수 몸값보다 비싸요. 근데 이 난장일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식구 입장으로 보면 버드님이 내 식구, 내 친누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난장에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누님,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장님, 뭐 사모님, 눈에 친 동생이고 친 딸이고 하면 이렇게 난장에서 고생하는 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냥 편한 길이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난장에서 버는 거 4배 가량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장을 고집한 이유는
난장에서 버들이가 탄생됐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버들님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네 가족들 그러니까 운영진들이죠. 그분들은 버들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가평에서 그 콘서트 때문에 버드님이 참석을 못했을 때 제가 고심 그때 내린 결정이 어차피 꾸러기는 존재해야 돼요. 예, 난장에서 저는 난장에서 마지막까지 저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구가 들어와도 꾸러기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버드님을 제가 은퇴를 시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그 은퇴를 하더라도 이벤트 이런 거 하더라도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전화 받을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양지사 하는 거 식구가 뭐 어떻겠냐 해서 삐리를 제가 명필이죠. 명필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개뿔이나 뭐 식구대로 다 뭐 붙장구 치고 각설이 할 일이 있냐고. 아버지가 알면은 이게 죽을 일이지 이게. 그래서 버드님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재차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도 그렇고 지금 운영진 분들도 그렇고 버찌 친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곁으로 가시라고. 예. 그리고 일 없을 때 초청 공연으로 우리 꾸러기 팀은 있어야 되니까 혹시 나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있을 테니 삐리를 데리고 와서 삐리를 제가 최대한 빨리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삐리도 뒤에 있지만은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삐리도 눈치가 많이 보인 거예요. 제가 가서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는데 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차도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누나가 언제까지 이 난장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고지에 올랐을 때 이벤트도 해야 되고 좀 더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지 전혀 필요 없는데 널 부르는 것은 아니다. 누나가 너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불러서 단장인 내가 불러서 너가 필요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와라. 와서 너는 각설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을 배우고 사람 대인관계를 배우고 어떤 일정 잡는 걸 배워라. 일적인 면만 배워라. 언어 수업을 받아라라는 그런 지시로 삐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무복가, 그죠? 안동에서 무복가를 처남에게 맡겨놓고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거 다 받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구례에서 삐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서 음향 어떻게 트는 거 일단은 봐. 근데 삐리도 사람인지라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 와서 뭣도 모르고 남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일단 흘러가는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라 너 편할 대로 해라. 그래서 삐리가 엿을 담게 됐고 삐리가 음향을 못 보고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팩트고. 그리고 이제 백호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삐리하고 형제간의 어떤 농담이 있었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날이 한 편 끝나고 옥천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안동까지 가고 뭐 강주까지 가서 불편해서 저희들이 가끔 쉬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여기 금산 추구에 가면 하늘 묵비 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저희들이 찜질도 하고 되게 좀 휴식을 많이 취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버드님하고 삐리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찜질도 하고 그래서 삐리랑 같이 잤어요. 근데 아침에 백호님하고 삐리하고 이렇게 언성 높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듣고만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뭐 5분에서 뭐 10분 정도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버지는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삐리하고 좀 언성이 높아지는 대화를 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전화를 달라 그래서 백호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왜 삐리 아무것도 모르는 삐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이 단장 이거는 삐리하고 개인적인 문제야. 단장이 알 필요는 없어. 어떤 그런 좀 감정 섞인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백호님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어의 단장이라뇨? 그건 맞는 말입니까? 어의 단장이라뇨? 그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욕이나 욕설이나 그분이 어떤 상처받을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어의 단장이라뇨?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드릴 용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큰 어떤 문제였다면 제가 정식으로 그분에게 사과할 용의도 있고, 그분이 찾아오시든 아니면 제가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상의할 용의는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버드님은 항상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꾸러기를 택할 것인지 카페를 택할 것인지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은퇴를 빨리 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 꾸러기 팀을 만들었고 같이 성장해왔던 이 식구를 내팽개치고 갈 수 없는 입장을 이 운영진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삐리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면 어차피 난장에서 은퇴하는 게 버드님의 마지막 목표였지만은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보내드릴 것이고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꾸러기 팀을 꾸러기 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버드리 팀이라는 어떤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 전파리 각설이님이나 그 전에 있던 각설이들 어느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제시하고, 여기 보면 보통 거의 80%가 넘는 이분들이 버들이 그 카페 회원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감히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회원수가 지금 34,000명이라 그랬나요? 34,000명? 34,000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버든이 34,000명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하면요 3억 4천이에요. 그러면 2만 명만 후원할까요? 5천원만 후원해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버든이 이 개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장에 오신 분들만 와요. 그러죠?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회원수 2만 명이면 뭐 할 겁니까? 난장에서 보고 제가 알고 지낸 사람은 1000명도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분이 거의 다입니다. 이분들만 고생하고 이분들만 오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카페 자체를 무시하고 운영진들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오신 분들이 오시고 주신 분들이 주시지, 이분들은 그러면 카페 회원 아닙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춤추고 노래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재를 시켜요? 물론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갖고 춤추고 내 스트레스 풀려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느 사람의 말에 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버든지 구경만 하고 조용히 응원하고 가신 분들은 이분들이 보기 싫어요. 왜? 정신없고 산란스럽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러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면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분들을 제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할 것이에요. 안 할 겁니다. 네, 할 자신도 없고요.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파리 각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들 공연은 여기 오신 분들 위주로 공연을 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분들의 위주가 근다고 해서 유튜브 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계실 것이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지금까지 잃어본 적도 없고요. 잃지도 않을 것이고요. 어제 까꿍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까꿍이 뒤에 있어요. 단장님,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왜? 34,000명이 단장님 욕해요. 그래요. 제가 까꿍이한테 그랬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 34,000명보다 내 식구 8명이 더 소중해.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치신 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하지만 값어치를 굳이 따지자면 와서 응원해 주신 여기 앉아 계신 여기 한 500명 여기 500분보다 저는 뒤에 계신 우리 식구 8명이 저한테 더 소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고요. 그 누가 와서 우리 식구들을 해하려고 하고 우리 식구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려면 저는 그 누가 됐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일본에 계시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찾아가서 자랑이 아니라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식구 해하려고 하면 그 누구도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랬고 저는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꾸러기 팀을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 버드님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오해하셨던 분들은 좀 푸시고, 예, 오해라는 건 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해라는 건 풀하고 있는 거니까 좀 푸시고 이쁜 마음으로 보면 다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싫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물이 싫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고 또 말하다가 또 잊어버렸던 어떤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면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광대니까 광대는 아니 그 철이 군사랑 한번 할게요. 예. 이따가 오늘 또 버드님 기 빠진 날이잖아요. 그래서 철이군이 이따 오시기로 했어요. 예, 또 축하해 주기 위해 그래서 군사랑화 주인공인 철이님 잠시 후에 원곡 가수 여러분에게 모시고 저도 군사랑이라는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주지 마. 쪽팔리겠지. 이